안녕하세요. 성피트입니다. 2020년 스포츠 지도사 바디빌딩 시험이 드디어 날짜가 주최 측으로부터 공지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많이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잘 안 잡히고 붕 떠가지고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이셨을 건데 지금 이제 날짜가 공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다시 긴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죠. 이제 날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잘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몹쓸 병으로 인해서 지금 헬스장 이런 데가 이제 열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여러모로 굉장히 지금 좀 힘든 그런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를 제가 뛰고 있는데 정말 유례 없던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런 질병이 이렇게 파급력이 강한 전염성이 강한 이런 질병이 처음 이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이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다. 음, 이제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집중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좀 리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시면 이제 바디빌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스포츠 지도사,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전문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바디빌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건데, 저는 이제 주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바디빌딩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기간 지금 이제 날짜가 다 공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날짜가 나왔는데 2급 생활, 유소년, 노인, 바디빌딩 시험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릴게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10월 21일부터 11월 3일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좀 러프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한 스케줄에서 가능한 날짜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이제 오전반인지 오후반인지는 랜덤으로 이미 선정되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약간 랜덤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날짜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험 장소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시도, 세 개의 장소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경기도 양주시, 그죠?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두 개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 군데가 아직 장소에 대한 어떤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미정인 상태로 나와져 있고 아마 추후 한 군데가 더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이제 전국 각지의 이제 바디빌딩 종목에 대해서 응시자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를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또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 주최 측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국인 만큼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공지를 한 부분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 응시하는 그 장소에 너무 사람이 많게 몰리게 되면 이제 장소를 더 이제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응시 장소별 오전 오후 응시자에 대한 명단을 10월 8일 목요일 날 18시에 즉 6시 오후 6시에 대한 바디빌딩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응시를 하신 다음에 오전 쪽에 스케줄이 잡히는지 오후 쪽에 잡히는지를 대보협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부분이 결국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정말 유례 없이 쉽게 얘기하면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시게끔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심사를 하실 거고 이제 응시하는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바이러스성이다 보니까 최대한 사람들이 몰리거나 접촉하거나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어쨌든 기존에 시험 봤었던 그러한 방식처럼 심사위원은 이제 세 분 정도가 한 조로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시는 형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딱 서서 오디션 형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건 결국 동일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덤벨의 무게는 어떻게 되냐, 바벨의 무게는 어떻게 되냐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덤벨은 2.5kg에서 3kg, 그리고 5kg도 있을 수 있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한 5kg 또는 3kg 정도로 진행을 하고 여성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용 덤벨 있죠? 그 핑크 덤벨, 보통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덤벨 2.5kg 정도의 덤벨. 그렇게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2.5kg, 3kg, 5kg 다 훈련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현장에서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덤벨이 꼭 무겁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의외로 가벼운 경우가 더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는 지근속근이 있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운동을 했었던 그 무게에 반대되는 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을 잘 안 했었던 무게를 가지고 운동 동작을 하면 당연히 굉장히 내 자세가 불안정하게 될 수가 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벤치프레스의 경우 원판을 다 끼우고 뭐 15kg, 10kg 이런 식의 원판을 양쪽에 이렇게 끼워둔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동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만약에 바만 가지고 그냥 빈 봉을 가지고 벤치프레스를 하시려고 해보면 중심 잡거나 이런 게 더 힘듭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만 가지고 하는 동작도 많이 훈련을 해보셔야 되고, 가벼운 무게에 대한 훈련도 해보셔라. 그리고 무거운 무게에 대한 훈련도 해보셔라.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골고루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벨의 경우 이제 중량봉, 긴 봉, 올림픽 바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보통 15kg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봉이 또 있죠. 바벨 중에 짧은 봉으로는 스트레이트 바가 그러니까 일자로 된 바가 짧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봉도 있고 이지바라고 되어 있는 약간 구부러져 있는 형태의 봉도 있죠. 이제 그러한 봉들의 어떤 보통 무게는 8kg 정도가 되죠. 바만 갖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원판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급하게 이렇게 막 무게를 뺐다 끼웠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많은 시험 응시 대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빠르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보통 요가 매트 위에서 많이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20년 지금 올해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벤치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실기 동작에 대한 거를 보셔도 벤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만 하는 훈련이 되어지시는 것보다는 벤치에서 반드시 훈련을 해보셔라. 만약에 벤치가 없다면 스텝박스를 갖다가 놓고 벤치의 형태로서 활용하면서 벤치의 형태로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을 진행할 수가 있다. 요거를 요번에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현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시험 현장에서 리서치도 하고 계속 교육도 하고 오랜 시간을 10여 년 이상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진행해 왔었는데,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이 시험 문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실제로 시험 현장을 갔을 때 벤치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즉, 그냥 요가 매트 위에서 바닥 동작으로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실기 동작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죠. 한 제가 이제 파악했을 경우 한 11개, 13개 정도의 동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추가된 부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의 동작이 추가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추가된 내용들을 보면은 벤치에서 시행하는 동작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요번에는 좀 주최 측에서 신경을 썼다, 요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벤치에서 반드시 훈련하셔라. 요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번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매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복장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장 어떻게 하는지. 상의는 민소매. 그러니까 민소매라는 게 어깨가 보이는, 그러니까 나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탑.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그 탑 있죠, 브라 탑. 음, 그렇게 이제 복장을 하시면 되는 건데, 탑을 꼭 입어야 하나요?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막 달라붙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박시한 민소매 입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깨가 드러나지는 그러한 민소매 상의를 입으시고, 하의는 허벅지가 보이는 반바지, 즉 무릎 위로다가 이렇게 오는 반바지, 기장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위에까지 이렇게 있는 반바지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 컬러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단색, 뭐 이렇게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알록달록한 거 입으셔도 되고,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찢어지는 색 다 괜찮습니다. 어떤 컬러를 입으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장.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운동 동작을 할 때 근육이 움직이는 게 좀 더 잘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기장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 이상의 그 허벅지가 보이는 반바지, 그리고 이제 민소매, 어깨 라인이 보이는 민소매 나시, 또는 브라 탑,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화를 신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감 있게 동작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막 움직여지면서 중심 잡기가 힘들고 막 이러한 러닝화 계열의 운동화, 그런 신발보다는 바닥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형태의 운동화 있죠. 뭐 크로스핏화라든가 역도화 같은 느낌으로 나온 신발을 신으시면 이 바디빌딩 동작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인 기저의 그 형태, 무게중심이 좀 더 편안하게 잡힐 수 있게끔 운동, 실기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동화를 준비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볼 때의 그 복장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이렇게 시험장 안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계속 그 시험 볼 복장으로 춥게끔 대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점퍼 같은 거, 잠바 같은 거 입고 계셔도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담요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덮고 계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평상시에 어떤 그 뭐 땀복 같은 거를 입고 계시다가 벗고 갈아입고 시험 보러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안에 시험 볼 복장을 입은 상태에서 겉에 다른 옷으로다가 이렇게 체온 유지를 하시다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시험이 늦어지면서 뒤로 밀리면서
이제 약간 겨울의 느낌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기도 할 건데, 그렇게 커버하시면 되는 거고, 심지어 여름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셔도 평상시처럼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대기하는 분들이. 그래서 대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계속 뭐 그 시험 볼 복장으로 춥게 계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기하시면서 굉장히 배고프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있죠. 뭐 초콜릿이 됐던 뭐 초코바 같은 게 됐던 닭가슴살이 됐던 뭐 이렇게 그 음료와 함께 좀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배고프고 오래 기다리게끔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계속 이 시험이 약간 딜레이 되고 이렇게 좀 생각보다 시간이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좀 자기 컨디션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에 대한 그 신분증과 수험표, 이거를 출력하셔서, 준비하셔서 가실 수 있게끔 하셔라. 이거 안 가져가시면 시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갖고 가고 뭐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도 꼭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신분증 꼭 챙기시고 수험표 출력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